이게 진짜 여러분 큰 문제예요. 홍장원이 연락이 안 돼서 홍장원의 비아폰 내역을 삭제했다라는 거야. 하루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요. 비아폰으로 홍장원이 누구랑 전화했었느냐? 윤석열과 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과 아마 3차례인가 전화 통화를 해요. 근데 뭐가 중요한,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 안 당했을 때예요. 홍장원 차장이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탄핵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태용의 국회증언감정법 재판에 다녀왔는데요. 뭐 간편하게 내란 재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류경진 부장이에요. 이상민 내란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준 사람입니다. 당시에 내란 주요 임무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그러니까 소방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단전단수 얘기는 했는데 소방과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하러 가지 않았네? 그러니까 너 무죄야 라고 선고했던 게 바로 류경진 부장이고요. 현재 윤석열의 위증재판, 한독수 재판에서 윤석열이 거짓말했죠. 그리고 박종준 경호처장, 이렇게 재판 4개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류경진 부장입니다. 현재 9회 공판 기일이 지나가고 있고요.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에 결심이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조태영 전 국정원장이죠. 국회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 한 가지, 그리고 내란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하여서 직권남용, 2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는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이 나왔고요. 홍장원 1처장이 나왔습니다. 이 2사람의 증언이 약간 갈려요. 그리고 조태용과 홍장원의 주장은 더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날 윤석열이 22시 27분에 계엄을 선포를 하고 국정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보조사국에게 비삼계엄 관련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건을 작성해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에 조태용은 윤석열과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를 끝마치고 국정원에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11시 30분에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무직 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정무직 회의에 누가 들어오냐? 1차장인 홍장원, 2차장, 3차장, 그리고 오늘 증인인 기조실장 김남우, 이렇게 4명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조태용 너 불법적인 계엄인 줄 몰랐니? TV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남경우가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TV 켜져는 있었는데요, 음소거 돼 있었어. 그리고 조태용이 자리에는 TV도 안 보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1처장부터 3처장 그리고 나까지 포함해서 총 5명이 있었는데 계엄 상황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 때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전달됐느냐? 조태용이 딱 중앙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 할 일 확인하시고요, 우리 국가 안보에 충실합시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뭐라고 하냐? 아니, 우리 국정원에 할 일이 없습니다. 원장님 이거 언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조태용이 너 계엄 일어날 줄 언제 알았어? 너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김남우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이 조태용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뭐라고 생각을 하냐? 홍장원 진짜 이 사람 눈치 없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계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를 오늘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4일 00시에 조태용이 보좌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제가요, 국무회의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윤석열도 만나고요, 한덕수도 만났습니다. 저는 계엄에 반대하니까 타의를 표명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차이를 표명하는 거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사직서 누구한테 던집니까? 내 부하 직원한테 던집니까? 아니면 상사한테 던집니까? 본인이 정말 계엄에 반대를 했고 차이를 표명하려고 했으면 그 이전에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처럼 박성재에게 대놓고 말을 했어야 돼요. 나는 이 계엄 절대 반대고 너가 지시한 거 아무것도 안 따를 거야. 나 당장 그만둘 거야. 이렇게 류혁처럼 한다고 했으면 인정을 하죠. 근데 조태용은 당시 윤석열을 만날 때 그런 얘기 전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요포짓 하는 거예요. 야, 이 자식아, 내가 딱 보니까 계엄은 안 되는 것 같아. 야, 나 도저히 이거 인정 못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라고 부하직원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보좌관한테. 그래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나는 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2월 4일로 날짜가 전환되는데요. 12월 4일까지 계엄이었었죠. 당시에 계엄사가 국정원에게 직원 파견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태용과 같이 있었는데 국정원장님 당장 우리 파견하지 말고요. 기다려 봅시다. 계엄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태용이 그렇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정원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새벽 3시에 이 계엄사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국정원 직원들 보낼 필요 없어요라는 통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주장하냐? 조태용은 계엄사에서 직원을 보내라고 했지만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엄을 반대했고요. 저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주장하는 것이 조태용.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뒷받침해주는 게 김남우입니다. 기조실장. 그래서 12월 4일 계엄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조태용이 김남우에게 미안한데 우리 계엄 있었잖아. 그래도 책임지고 그만둬야 될 것 같아. 근데 김남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미 조태용한테 11월 달에 저 씨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저 이제 그만둘 겁니다. 라고 말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한테 사직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후임자로 김상민에게 인수인계를 좀 똑바로 해주세요 라고 홍장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12월 5일 날. 그런데 이게 뭐야? 12월 6일 날 조선일보의 단독 기사가 딱 나옵니다. 국정원 차장이 한동훈 체포 지시 거부해가지고 경질을 당했다. 이 처장이 바로 홍장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아니에요 라고 해서 국정원 내에서 오보 보도를 막 뿌려요. 이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런 적 없어요. 막 뿌립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홍장원 차장이 12월 6일 날 국회에 출석을 해요. 근데 이 사이에 전화가 막 오가는데요. 조태용과 윤석열이 전화를 하고 신성범 의원과 조태용 그리고 추경호와 조태용이 전화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홍장원이 충격 발언을 하거든요. 윤석열에게 전화가 왔고요. 체포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대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아침에는 홍장원 차장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홍장원 차장도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나를 그래도 보호해주는구나. 우리 다시 으쌰으쌰 우리 국정원 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정보위에서 윤석열이 본인에게 전화했었던 내용을 공개를 하니까 바로 면직당합니다. 아니 아침만 하더라도 같이 우리 손잡고 열심히 으쌰으쌰 해보자 했는데 바로 그냥 나가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홍장원 처장의 경질 이유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 조태용이가 12월 6일자로 김남우에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첫 번째, 홍장원이는 조태용에게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건의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조태용에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 당시에 안보가 문제 없다라는 것을 보고하라고. 당시에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한테라도 이것들을 알려줘라.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치 중립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질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국정원장이었잖아 박지원이. 그런데 홍장원 차장이 나한테 청탁을 했다고 얘기하네. 참 못 쓸 사람이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홍장원 처장을 면직했다고 합니다.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12월 6일 7일까지 내용들을 커버를 했는데 김남우도 문제입니다. 김남우 기조실장이 뭐라고 조태용을 보호해주냐. 첫 번째, 국정원은 국가위기 사태가 오면 정보위에 곧바로 보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조태용이가 국회에 보고를 하지 않아가지고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남우 기조실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데 무슨 또 국회에 보고를 합니까? 밤 늦었는데 어떻게 그 국무위원들 끌고 모아가지고 보고를 합니까?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태용은 직권남용 아니다라고 보호해줘요. 두 번째로는 비상계엄 소극적으로 대처했잖아. 직원 보내라고 했는데 대기시켰잖아. 이렇게 지금 현재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에서 나가고 들어가고 이러한 CCTV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국회에서 요청을 해야지 비닉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비밀의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비닉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국회 요구가 없었고 재판부의 요청이 없었는데 국정원 스스로 미리 짐작하여서 홍장원 거 이 CCTV를 가지고 이미 비닉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편집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국정원에서 홍장원을 한번 담가보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이거 요청할 거 다 예상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미리 선행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조실장의 세 가지의 주장,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사람이 안 모이더라도 하다못해서 국회에 누구라도 연락을 해서 보고를 했어야죠. 그리고 국정원이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인데 막았어야죠.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이걸 작업을 할 거면 홍장원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것 모든 작업을 다 했었어야죠. 이러한 상황에서 계엄사가 요구를 했지만 우리는 보내지 않았고 금방 해제될 것 같으니까 내가 조태용을 말렸다. 그리고 조태용이 그걸 결제해줬다. 우리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홍장원 차장이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윤석열의 지시와 정치인 체포 계획이 명확하게 보고를 했냐. 대면 보고 때 당시에 12월 3일 날 정무회의가 일어나고 윤석열에게 전화 온 얘기를 홍장원이 안 했어요. 홍장원 차장은 이 회의가 끝난 이후에 조태용을 따로 찾아가서 대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윤석열에게 전화가 와서 방첩사를 지원해라. 그리고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간다고 해라. 라는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태용은 듣고 아무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하지 않다가 등을 돌려서 본인 소파에서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시죠.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홍장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당시에 국정원장이 국무회의를 들어갔으니까 이미 이 계엄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구나. 이거는 사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조태용은 아니 홍장원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불과 5마디 정도밖에 하지 않았었고 정치인 잡으러 다닌다는 말 자체와 방첩사 지원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었다. 그래서 나는 이거 홍장원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되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홍장원이 보고하는 내용 자체를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이 앉아 있고 홍장원 1 차장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홍장원이 대통령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조태용은 이러한 감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홍장원이 대통령이라고 친하다고 자랑하는 거야? 라고 해서 우선 홍장원한테 화가 나 있었대요. 왜 대통령이 연락 온 걸 나한테 얘기해? 근데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죠. 왜 그러냐? 윤석열에게 연락이 왔다고 하면 당연히 국정원장으로서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죠. 근데 홍장원을 돌려보냈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 조태용은 이미 불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태용이 왜 홍장원에 대한 이런 불평 불만이 많을 수 있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당시에 홍장원이 조태용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국정원장 대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칠불사 자성스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홍장원과 국정원이 출동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국정원이 출동해서 현황 파악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한 거죠, 이 국정원이. 근데 이게 기밀이라고 해서 밝혀지지 않았어. 뭔진 모르겠지만 윤석열이 홍장원을 좋게 볼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한 가지가 있고 윤석열이 조태용에게 직접적으로 연락 안 하고 홍장원한테 연락했다라는 이유가 전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봅니다. 뭐가 있냐? 홍장원은 휴민트예요. 원래 국정원 직원이야. 군인, 국정원 이런 사람들은 막 줄타기 잘 안 합니다. A면 A, B면 B예요. 그런데 조태용 출신을 봐야 됩니다. 외교관 출신입니다. 조태용은. 외교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을 잘 털어. 파슬로 얘기를 해.
그래서 A라는 사실이 있으면 A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요. 막 줄을 타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 달인이야. 내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외교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조태용에게 바로 지시를 내리면 두리뭉실하게 하고 줄타기 할 확률이 있으니 홍장원 차장에게 윤석열이 전화를 하게 된 거죠. 이건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홍장원에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야, 한동훈이하고 이재명이 잡아와. 홍장원은 국정원 출신이니까 더 믿음직스러운 거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근데 홍장원은 윤석열의 말에 따르지 않았던 거고, 이럴 때 홍장원이 조태용에게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도 회사에서 상사한테 보고를 할 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격양돼요. 그래서 내 상사한테 보고할 때 경향된 채로 할 수가 있어. 아마 저는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에게 되게 나긋나긋하게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조태용 같은 경우에도 이 생각이 딱 있었을 것 같아요. 윤석열과 함께 회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자기가 여기서 빠져나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계엄에 성공했을 때 A 플랜, B 플랜, 계엄에 실패했을 때 계엄에 성공한다는 플랜은 딱 짠다라고 하면 계엄사에서 보내려고 요청이 왔으나 딜레이 시키고 추후에 상황 봐가지고 계엄에 성공할 것 같다라고 하면 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만약에 실패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용 입장에서는 계엄에 무조건 참여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참여 안 하려고 했었던 것도 아니고, 줄타기를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홍장원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본인한테 딱 보고를 하면서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홍장원이 꼴보기가 싫었겠어요. 자기 머릿속에는 본인이 살아남으려는 계산을 다 머리를 두들기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홍장원이 보고했을 때 홍장원이 횡설수설했어요. 상급자한테 보고하는데. 때문에 저는 홍장원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내일 아침에 정리되면 이야기하자고 얘기한 겁니다. 조태용이. 이거는 처세술일 뿐입니다. 계엄에 성공했을 때도 잘 나갈 수 있게, 그리고 계엄이 못 나갔을 때도 잘 나가기 위해 이 두 가지의 전 방안을 전부 다 생각을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충성을 한 게 아니라 본인 인생을 위해서, 사적 이득을 위해서 간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홍장원이 자른 거 보복이야 아니면 정당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홍장원은 아니 제가요 윤석열이 정치인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석열이 정치인 체포 안 했다라고 해서 경로했대요. 그거 다 들었어요. 아마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저를 파면시킨 것 같습니다. 조태용이 주장하고 있는 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 야당 대표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안보 괜찮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게 이것 때문에 내가 파면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태용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윤석열이 경로하고 윤석열이 너 파면시킨 거 아니야. 너 정확하게 정치적 중립 위반이야. 왜 정치적 의무 위반이냐? 너가 왜 야당 대표한테만 연락하라고 그러냐, 이재명한테만. 그거 자체가 잘못했었고, 내가 그때 말했었지, 나도 야당 대표에 연락 안 할 테니까 홍장원 너도 절대 연락하지 마라. 내가 그때 화냈었잖아. 너가 경질당한 것은 윤석열 때문에 경질당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인드 문제야. 정치적인 중립을 그러니까 지켰어야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조태용입니다. 세 번째, 엇갈린 진술 3입니다. 그렇다면 왜 인사 번복을 했냐? 이미 홍 차장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에게 계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잘 판단하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지시에 따르지 말라는 식의 얘기를 다 했대요. 그리고 나 이제 떠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조태용에게 마지막 인사하고 나가려고 했을 때야, 10시쯤에. 그래서 조태용한테 딱 들어갔는데 조태용이 뭐라 그래요? 홍 차장 잘 한번 지내봅시다. 그러니까 홍장원 입장에서 어때요? 나 파면이라고 했는데 지금 위에서 이야기가 잘 됐나 보다. 더불어 가는 세상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12월 6일 날 국회에 가가지고 폭로를 하고 오니까 자기가 파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홍장원을 잡아두려고 했을까? 윤석열에게 전화 온 체포조
구성 그리고 정치인 체포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회유책이었다는 거예요. 홍장원의 주장은. 내가 이 사실에 대해서 국민분들께 고발을 해야 되는데 야 내가 너 자리 보존해 줄 테니까 그거 폭로하지 마. 아마 이것 때문에 홍장원이랑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한 번 더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조태용한테 잘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저 안 잘린 거예요? 물어봤다라는 거야. 저 안 잘린 거예요? 물어봤다라는. 근데 말을 안 했대요. 김남우는 뭐라고 하냐 기조실장은. 야 이 자식아 이거 당일날이 금요일인데 공식 문건으로 올라가려면 토요일 일요일 있잖아. 그러면 빨라도 월요일날 이게 일 처리가 되니까 내가 토요일 일요일 날도 1처장으로서 차장으로서 일을 잘 하라고 다독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이잖아요. 파면이 결정이 12월 4일이에요 결정이 났어. 그리고 12월 6일 날 번복을 원래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번복한 게 아니라 야 홍장은 너는 원래 잘리는 건데 혹시 모르잖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큰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좀 일 좀 잘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장원도 주장 그리고 조태용과 김남우도 주장. 누가 100%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은 할 수가 있잖아요. 당시에 조태용은 윤석열과 함께 회의를 했었고 이후에 국정원에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홍장원은 조태용에게 윤석열과 있었던 일을 보고를 했었고요. 조태용은 홍장원에게 돌아가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본인이 해야 될 일에 태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남우 기조실장은 조태용의 편을 들면서 홍장원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을 조금만 읽고 조금만 이러한 정치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홍장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조태용과 김남우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저는 홍장원 차장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태용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계엄에 임했던 것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본인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그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줄타기를 한 거죠. 이걸 제가 까먹고 안 했네요. 이게 진짜 여러분 큰 문제예요. 뭐냐면 12월 6일날 이렇게 공방이 있고 국회에서 홍장원 차장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당시에 조태용이 위원들 앞에서 12월 7일일 겁니다. 홍장원이 완전히 파직을 당해요. 그리고 조태용과 연락이 안 됩니다. 파면이 당한 상태에서. 그런데 비아폰 내역을 삭제했다라는 거예요. 홍장원이 연락이 안 돼서 홍장원의 비아폰 내역을 삭제했다라는 거야. 하루 연락이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요. 비아폰으로 홍장원이 누구랑 전화했었느냐? 윤석열과 전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과 아마 3차례인가 전화 통화를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윤석열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조태용이 외국에 나가 있는 줄 알고 홍장원한테 연락을 했었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조태용을 불러가지고 같이 회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한 시간보다 홍장원한테 연락한 게 빨랐어. 하지만 어떻게 조태용은 거기를 갔냐고요. 회의를 하러 왜 갔냐고요. 윤석열과. 이렇게 중요한 내역을 가지고 홍장원의 비하폰 내역을 삭제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 안 당했을 때예요. 홍장원 차장이 주장했던 내용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탄핵당한 거예요. 그런데 홍장원 차장 당시에 되게 거짓말쟁이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본인들에게 큰 타격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체포조도 가물가물이야. 근데 거기서 등판했었던 게 홍장원 차장이란 말이에요. 정치인 체포 지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야씨 당연히 체포조 있었지.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대표 한동훈이 우원식 국회의장 잡아가려고 했었지. 당연하게 이야기하는데 당시는 계엄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역을 삭제를 해가지고 야 봐봐라. 야 통화 내역 봐봐라. 야 홍장원이 윤석열과 전화 안 하지 않았냐. 홍장원이 거짓말 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밝혀져야 되는 내용이다. 증거인멸입니다 이거.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